자, 링과 줄로 하는 맛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링을요, 이쯤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떨어지겠죠. 자, 그런데 저는 마술사 아니니까 눈에 힘을 빡 주고 이렇게 눈에 힘을 준 다음에 손을 놓으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, 기름을 좀 발라야 돼요. 이게 기름도 좀 바르고 콧기름도 좀 바르고 바람도 불고. 자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리수리 마술 얍 줌을 걸어 주어야 짜잔! 이렇게 링이 줄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마술이 완성되게 됩니다. 자, 링과 줄로 하는 마술의 비법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손을 요렇게 한 다음에 손을 놓았는데 당연히 요렇게 떨어졌잖아요.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. 제가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도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게 그런 도구처럼 보이나요?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도구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작용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과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럴까요? 그대로 떨어뜨리면 일이 발생할까요?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. 먼저 이거 해법부터 어떻게 했는지 원리부터 알려드리면요,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돌아가면서 떨어지면은 요렇게 이 링이 돌아가면서 떨어지면은요,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서 걸려있는 것처럼 걸려있게 돼요. 이 걸려있는 모습이 마치 목걸이처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기함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자, 그래서 그냥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. 왜냐하면 그냥 떨어뜨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뚝 떨어집니다. 그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살짝 요렇게 한 바퀴 반 바퀴를 돌아가면서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. 돌아가면서 떨어뜨리랬다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게 될 법칙이 있는데요, 오른손 법칙 먼저 배워보겠습니다. 오른손 법칙은요, 여기 있는 걸 반 바퀴 한 바퀴 돌리면서 떨어뜨릴 때 사용합니다. 먼저 주먹도 아니고 가위도 아니고 보재기로 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요, 저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른손을 보자기로 만든 다음에 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자기에서 손을 이렇게 엄지를 내려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겠죠.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모습을 만들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쇠링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쥐어주시면 되는데요, 그냥 쥐는 게 아니라 제 오른손 중지 보이시죠? 자, 중지를 제 움직이는 손가락이죠. 당연히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이렇게 밑에다가 받쳐주시면 됩니다. 중지를 밑에다가 받쳐주시면 돼요. 자, 그 상태에서 손을 원래대로 이렇게 위치시켜 주셔가지고요, 보시면은 그 바닥과 여기에 있는 쇠릭이 평평하게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게 오른손 기본 자세예요. 이때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? 엄지, 중지, 검지 세 개의 손가락을 고정해 놓은 다음에 세 개의 손가락 중에서 엄지만 바깥쪽으로 뺀다면 이 두 손 엄지만, 이건 안 움직이고 엄지만 밖으로 빼면 여기에 있는 이 쇠링은 어떻게 떨어질까요? 당연히 돌아가면서 떨어지겠죠.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! 돌아가면서 떨어졌어요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고정시킨 다음에 엄지만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게 돌아가면서 떨어지더라 라고 확인을 하셨으면 오른손 법칙은 다 완성하신 겁니다. 자, 이제 오른손 법칙을 다 배우셨으니 왼손 법칙을 배우실 차례이신 것 같아요. 자, 왼손 법칙은요, 세 개가 있습니다. 이 세 개가 어렵진 않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왼손으로 줄을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켰잖아요. 그 다음에 엄지만 움직여가지고 오른손의 엄지만 움직여서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? 자, 왼손 규칙 첫 번째, 바로 높고 넓게입니다. 뭐가 높고 뭐가 넓어야 되냐면요, 먼저
가능한 한 높게 위치시켜야 됩니다. 자, 손의 위치를 가능한 한 높게 위치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게 돌아가면서 걸리게 되는 위치인데 너무 낮게 위치시키면 걸리기 전에 떨어져 버려요. 그래서 가능한 한 높고 그 다음에 넓게는 뭐가 넓어야 되냐면 이게 마찰이 일어나야 걸리게 되거든요. 너무 좁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마찰이 안 일어납니다. 그래서 왼손으로 원의 지름보다는 넓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원의 지름보다 넓게 만든다고 욕심쟁이 이런 분이 있어요. 막 이렇게 넓게 만든다. 그러면 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이게 걸리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면 원의 지름보다 약간 넓게 그리고 가능한 높게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왼손 첫 번째 법칙입니다. 두 번째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규칙은요. 자, 왼손 엄지와 검지를 잇는 이 줄을 줄 여러 파트가 있겠지만은 이 줄 여러 부분 중에서 딱 이 부분만 엄지와 검지를 잇는 요 줄 부분, 요 부분이 원의 중심을, 링의 중심을 통과해야 됩니다. 아우 어려워라. 이게 무슨 말이냐? 자,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좀 여쭤보기도 하세요. 이게 좀 어렵게 말한 건데요.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돼요.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.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의 중심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규칙 완성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세 번째 규칙입니다. 세 번째 규칙은요,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. 먼저 잠깐 내려놓고요.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한 수학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? 자, 왼손 요렇게 있고 오른손 요렇게 있네요. 자, 그럼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평행한 거 맞아요? 완벽하진 않겠지만 대충 평행한 거 맞아요? 우리 친구들 평행이 뭔지 아나요? 너무 무시했다고? 미안해. 꼭 확인을 했었어야 그래요. 자, 세 번째 규칙은요, 평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근데 뭐와 뭐가 평행해야 되냐면, 보시면 왼손을 보시면 아까 얘기해 드렸던 이 직선 있지요? 왼손 이 엄지와 검지를 잇는 이 쇠줄, 이 줄, 요 부분과 오른손 중지손가락 밑에 링을 받쳐두었던 중지손가락이 이렇게 평행해야 됩니다. 이렇게 십자가로 위치하면 안 돼요. 평행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. 자, 줄 그리고 링을 잘 잡은 다음에 높고 넓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지나가는구나, 중심을 지나가는구나 확인하시고 팔꿈치를 돌리셔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각도를 쇠줄과 중지손가락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빼면 이런 식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엇갈려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자, 마술은 굉장히 쉽습니다. 마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,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은 일부러 몇 번 떨어뜨립니다. 실수해서 이렇게 그냥 떨어져. 두 번째도 그냥 떨어진 다음에 마술사는 내 머리나 아니면 상대방의 머리를 쓱쓱쓱 문지르고, 자, 살짝 웃으면서 후 바람을 불어준 다음에 아까 배우셨던 오른손 규칙과 왼손 규칙 세 가지를 모두 적용시켜서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는 마술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.